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건강오네요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60세인 저희 어머니께서는 50세 이후부터 비가 오거나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유난히 무릎이 시리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요즘은 걸을 때 뒤뚱뒤뚱 하거나 더듬더듬 걸으시더라고요. 밤에는 자다가 깰 정도로 무릎이 아파서 혼자 찜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몸에 무리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셨는데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사례자분 나이가 이제 60세신데요. 이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2차성 관절염이겠죠. 10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걸로 봐서는 대개는 우리가 65세부터 말기 관절염이 많이 오게 되는데 비교적 그래도 60세라면 젊다면 젊을 수 있는 나이인데도 벌써 이렇게 뒤뚱뒤뚱 걸을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무릎 관절면이 내부축이 많이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옷자다리가 생길 정도로 말기 관절염이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밤에 주무실 때도 통증이 심하신 걸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그런 거를 통해서는 완치를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대개 이런 사례인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먼저 자신의 무릎 관절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진단을 먼저 우선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진단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기로 의심이 된다고 하시니까 얼른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도 한번 바로 받아볼게요. 일흔인 저희 어머니께서는 30년 동안 판매직부터 청소 업무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은 40대 후반쯤 시작됐지만 쉬면 된다고 병원 치료를 미루시다가 5년 전부터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왼쪽 무릎은 물리치료를 받으면 되는 정도였지만 오른쪽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수술이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면서 연골 주사만 계속 맞고 있어서 걱정입니다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연골 주사 참 좋아하시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70세가 되셨고 통증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셨고 또 이렇게 청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걸레도 많이 닦으시고 그쵸. 무릎도 꿇는 자세에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까지 많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나이를 많이 먹으실수록 치료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70세면 사실은 적은 나이는 아니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더 나이를 먹으시기 전에 무조건 연골 주사만 맞지 마시고 요새는 아주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수술이나 보존적인 치료법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병원에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시는 게 어떨까. 연골 주사는 이제 그만 맞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너무 주사만 맞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주사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없으니까 내원 방문, 그러니까 방문이 먼저 우선돼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 직장인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다리를 쭉 펴면 무릎에 뚝 하는 소리가 났었는데요. 요즘은 앉아서 일을 하다가 양반 다리를 하면 왼쪽 무릎만 잘 구부러지고 오른쪽 무릎에는 통증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도 있는 상태라서 사무실에서 양반 다리를 하면 훨씬 편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자려고 눕거나 일어날 때 기지개를 켜면 무릎에서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야, 이런 증상 있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흔하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병원에 오시는 가장 흔한 원인이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죠. 대개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이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구부렸다 폈다 하는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례자분처럼 40대 초반이신 데부터 뚝 하는 소리가 날 정도면 이제 정확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냥 주신 말씀으로만 제가 봤을 때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 이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연골판, 물렁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반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젖히게 될 경우에는 이 반월상 연골판의 압력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반월상 연골판에 파열이 있어도 이 반월상 연골판에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찢어지게 되면 저런 이 양반다리나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에서 찢어진 부위에 병변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례자의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아마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사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적지 않은 70대 분의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올해 72세로 4년째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모종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셨는데 그때부터 무릎에 모래가 끼인 것처럼 까끌거리고 망치로 두드리는 기분이라고 하십니다.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받고 계시다 보니 이 무릎 치료는 망설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72세이시네요. 네. 골다공증 있고 대개는 이제 저렇게 고령이신 분들,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다 골다공증이 이제 같이 있으신데요. 이제 이게 악순환이죠.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많이 걷지 않다 보면 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힘을 많이 안 받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골다공증이 있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정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시면 인공관절을 하고 난 다음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관절에 있어서 되게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무릎에 모래가 까인 듯 까끌거리고 망치로 두드리는 기분이 뭐냐면 아까 반월상 연골판도 신경세포가 없지만 허벅지와 종아리뼈에 있는 이 3mm에서 4mm 얇은 연골에도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거기에 네. 신경세포가 있으면 못 걷겠죠, 아파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연골이 다 닳아져서 벗겨지게 되면 골막이라고 하는 그 신경세포가 노출이 되면서 저런 까끌거리거나 망치로 두드리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연골세포가 다 이미 결손이 일어나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잡고 수술하다 보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또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고 빠른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상담을 저희가 읽어드렸는데 로봇 수술을 통해서 이겨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적절한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집콕 생활이 늘어나다 보니까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나 훌라후프 등의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할 때는 실내에서 운동하더라도 두꺼운 양말 그리고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불필요한 움직임 많이 없이 회전이 많이 없는 운동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기 힘든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요새 이제 환절기죠. 이제 환절기다 보면은 아침하고 저녁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침, 저녁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무릎이 차갑게 되고 무릎이 차가워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물에 샤워나 목욕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주무실 때는 찜질팩 같은 걸 무릎에 얹어놓고 주무시면 이제 통증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낮에 따뜻할 때 야외 활동하실 때는 이제 무릎에는 꼭 무릎뼈하고 연골만 있는 게 아니고 힘줄과 인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관리를 하시게 되면 건강하게 무릎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릎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관 무릎처럼 우리 몸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관절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외상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 몸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자막 나오고 있죠. 여기로 질문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좋은 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리 두기 포함해서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